볼일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위치가 송정삼거리라고 해서 약간 T자형처럼 생긴 건데, 이제 그 BMW 차는 바로 1차선으로 들어가서 이제 좌회전으로 꺾으려고 했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통행까지 방해해가면서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카니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인데 한 방에 툭 들어와가지고 저는 BMW도 피해야 되고 카니발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전혀 없는 심야 시간대면 그렇게 될 일 자체도 없었겠지만, 이제 정 안 되면 갔다가 뭐 직진을 해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방향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통행이 방해되게끔 운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턴하려고 직진 중이었는데 멀리서 봐도 딱 이 차가 가로막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가로로 차가 진로를 막고 있어서 많이 황당했죠. 제가 보기에는 옆에 그 삼성전자 AS점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유턴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이 좀 약간 미흡하신 게 초보 운전이셨던 것 같아요. 일단 선텐이 진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어깨 실루엣으로 보면은 남자분이셨던 것 같고요.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하게 운전을 하시고 벌금을 받아보시면 아마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신고를 했고요. 차량 통행 방해로 5만 원짜리 벌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은 바르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금 받아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이제 신호가 걸려가지고 신호를 받고 있었어요. 뒤에서 우회전 하겠다고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경적 올리고 또 이제 하이빔까지 이제 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잠시 동안 진짜 확 기분 나쁘다가 이분은 진짜 모르는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내렸거든요. 진짜 제가 영상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차에 다가갈 때 되게 미소를 띠면서 다가갔어요. 제가 30대 한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저를 되게 이렇게 막 기분 나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이라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또 하이빔을 이렇게 쏘시면은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아니 저기 앞에 정지선 살짝만 넘어서 비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되게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네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기분이 확 나빴죠. 이분은 더 이상 대화할 그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럼 교통법규 좀 공부 좀 하시고 운전 똑바로 하세요 하고 이제 다시 차로 왔거든요. 이분께서 좀 교통법규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 이 정도로는 이렇게 뭐 범칙금이 나갈 순 없고 그냥 경고장 발부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고요. 정상 주차를. 저희 주차장 소장님이 오시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차에 떨어졌다고. 봄 되면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사선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차 범퍼하고 후드하고 이렇게 이제 파손을 일으켰죠.
차량 수리하는데 견적을 맡겨보니까 236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도색하는데. 근데 서로 발뺌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가지치기 업체는 보험이 안 돼가 있다고 좀 싸게 좀 수리해주라는 상황이고요. 구청 쪽에서는 지금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해당 업체에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해당 업체 쪽으로 이야기를 해라고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 업체가 요 근처에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작업하는 데서도 사고가 나면은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까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구청에서 좀 잘 파악을 해줬으면 합니다. 출근하는 길인데 거기가 그렇게 막히는 길이 아닌데 앞차들이 이렇게 비상 깜빡이면서 갑자기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고 났나 싶어가지고 해서 지나가는데 운전자분은 한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셨고요. 정면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몸을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핸들에 가까이에서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좀 나이가 드셔서 조금 뭐 그런 인지가 좀 늦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거기가 전 교차로부터 다리 윗부분은 이제 그 돌로 이제 경계석이 돼 있고 다시 도로로 오면서 또 차단봉이 박혀 있어요. 그전 교차로부터 아마 역주행을 한 거라면 한 500m 정도는 역주행했다고 봐야겠죠. 이게 대낮에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저만 운전을 뭐 잘하거나 조심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방어 운전이 항상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퇴근길에 있었던 일인데 제 차 속도는 60 정도로 달리고 있었을 중이었어요. 그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힘껏 이제 밟은 상황이었고, 만약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였다거나 했으면 다른 차랑도 이제 2차 피해가 이어질 뻔했던 상황이었어요. 이쪽 도로가 역주행을 할 수 없는 코스거든요.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가 바뀌고 오는 차들인데 자기 차선을 그대로 가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해가 안 됐어요. 대형차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아니고 그대로 그 차가 대형차들하고 맞닥뜨렸다면 큰 사고도 아마 이어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 뒤에 제가 결혼 예정이에요. 이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다른 사고 발생했거나 했으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안전운전 했으면 싶습니다, 정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 바뀌어갖고 가고 있는데 이제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저도. 서른 중반쯤 되는 여성분이었고요.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위아래 전부 다 검은 옷이었고요. 검은색 마스크 끼고 롱부츠 신고 있었고,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냥. 술은 먹더라도 곱게 먹고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지 날씨 나와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뭐가 갑자기 진짜 환해지면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놀랐냐면 그냥 순식간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느낀 게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신호등을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나중에 정신을 좀 차렸을 때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더라고요. 술을 드신 것 같아요. 술을 좀 많이 드신 상태에서 거기에 보면 하단이 가운데 중앙에 있거든요. 그 중앙 위로 좀 걸어 올라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지탄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음주를 하고서 그렇게 다니신 분들도 당연하게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순위고 약자지만 술을 먹고 다니는 거는 음주운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벽 1시였고요. 1차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거기는 시내랑 너무 많이 떨어진 곳이라서요. 중앙분리대도 있는 도로였고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안 보였어요. 아마도 만취 상태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걸로 제보받았거든요, 제가. 그분이 사고 나기 3분 전부터 계속 1, 2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셨더라고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검식 의뢰된 상태라서 그게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결과가 나오려면. 속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검식 같아요. 제가 제 차 보험을 못 들었거든요.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그 테슬라 캠이 카메라로 사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밝게 설정된 걸로 알아요. 그 화면 하늘 보시면은 노이즈가 환하게 껴있어요. 원래 칠흑 같은 하늘이잖아요. 밤에는 엄청 하얗게 노이즈가 껴있는 것만 봐도 캠이 얼마나 하얀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너무 검은 옷이라서 카메라로도 잘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 밤에 운전할 때 엄청 집중해서 하게 되고요. 과민 반응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단횡단 하는 분들 제발 좀 한쪽만 보지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일반 도로라도 그렇고 국도로는 좀 안 나오셨으면 하네요. 이 차로에서 2차로로 이제 들어가는데 1차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옆에서 넘어와서 박았거든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이제 여성분이셨거든요. 보험사들끼리도 100대0으로 지금 과세상계 하시면 되는 상태인데도 7대3이다. 계속 이제 억지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1차로에서 직진을 한 것 뿐인데, 그게 왜 이게 자기 과실이 되냐, 그런 말씀을 이제 막 하시고, 아주머니가 하도 이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노드벽까지 켜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경찰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경찰관분한테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냐고 좀 억지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좀 황당했습니다. 공단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쪽 도로가 원래 평소에는 한 줄로만 다니는 도로였어요. 차로가 있는데 주차 공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1.5차로인데 차폭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주차돼 있던 차를 받고 전복된 것 같아요. 넘어져가지고 문이 안 열렸는지 창문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오신 분이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어린애를 태우고 가는 부모님? 이런 줄 알았어요. 이 사고가 기사로도 났던데 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이었다는 것도 기사로 알았어요. 이런 좁은 도로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늦어도 한 몇 분밖에 안 늦으니까 그냥 좀 천천히 마음 먹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날이 제 생일날이었는데 제가 좀만 더 앞에 가 있었어도 좀 저 피해를 받았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그 교차로는 직접밖에 안 되는 교차로예요. 반대편 차선 3차선 직진 차선에서 라이트를 끈 상태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경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호를 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방어 운전도 했었고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운전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사고 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진 신호 중에 좌측에서 불법으로 직진했고요. 그냥 눈 깜빡한 사이에 차가 보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도 일단은 뭐 폐차 견적이 나오는 바람에 바로 폐차 처리를 하자고 해서 자차 처리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 과정에서 경찰서 뭐 소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더니 보험사에서 과실을 인정 못했다고 해서 문쟁심의위원회를 넘어갔다고 하더니 8대2로 바뀐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보험사에다가 대행을 이렇게 맡긴 상황이라서 보험사에서 보험사끼리 합의 본 거는 8대2 29에서 조를 취하였습니다. 억울하는 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보험사가 다 해주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기가 100이라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소송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